안녕하세요, 세렝게티 칵테일입니다. 오늘은 스카치 위스키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카치 위스키가 무엇인지부터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스카치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에서 생산하는 술,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 술 공장이 있으면 전부 다 스카치 위스키라고 불리웁니다. 스코틀랜드는 기후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. 보리라는 작물이 뭐 아프리카에서도 뭐 시베리아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 작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보리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들이 되게 많이 발달을 했는데 스코틀랜드 역시도 보리로 뭐 무언가 많이 하겠죠.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스카치 위스키는 보리를 기반으로 술을 만들고 있습니다. 스카치 위스키는 세 가지로 대개는 술을 분류해요. 보리에다가 물 주면 싹이 나잖아요. 그 보리, 그러니까 싹난 보리, 메가, 보리맥, 싹,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몰트가 되겠죠. 이 몰트 딱 하나로 만든 몰트 위스키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보리를 제외한 나머지 여러 가지 곡물로 만든 온갖 그레인으로 만든 그레인 위스키가 있고, 요 두 가지를 몇 대 몇 비율로 뒤섞은 블렌딩한 블렌디드 위스키가 있습니다.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글렌피딕, 맥켈란, 발베니, 뭐 라가블린, 뭐 탈리스커, 뭐 아드백 이런 것들, 뭐 이런 게 싱글 몰트죠. 그 다음에 뭐 JMB, 조니 워커, 시바스, 리갈,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블렌딩한 위스키들이에요. 근데 싱글 그레인 위스키는 왜 안 나오느냐? 나옵니다. 이게 이제 약간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, 그 계속 블렌딩한 위스키가 시장의 대세였어요.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싱글 몰트 위스키가 인기를 끈 거죠. 그러면서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몰트 위스키 원액을 막 팔아버린 거예요. 막 팔아버리다 보니까 몰트는 부족하게 되고 그레인 위스키는 남아돌게 되고, 결국은 이걸 블렌딩 할 수 있는 몰트의 부족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합니다. 첫 번째, 남아도는 그레인 위스키를 어떻게 할 것이냐. 결국은 팔아야죠. 그전에는 안 팔았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는 그레인 위스키가 제품으로 출시가 됩니다. 또 하나는 싱글 몰트 위스키를 블렌딩 하는 재료로도 쓰잖아요. 그런데 몰트 위스키 부족분 때문에 뭐 있잖아요. 그 위스키에 몇 년산 몇 년산 표시를 하죠. 근데 그 표시 안 된 게 있습니다. 표시 안 된 뭐가 있고, 뭐 페이머스 게라우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아니 발렌타인, 조니 워커 이런 것 중에서도 연산 표시가, 라벨을 꼭 보셔야 됩니다. 연산 표시가 안 된 것들은 걔네들도 몇 년산이라고 밝히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게 몇 년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. 하지만 나름대로 뭐 이래저래 뭐 블렌딩을 해서, 아니면은 그러니까 몰트와 그레인을 블렌딩해서, 아니면은 몰트와 몰트를 블렌딩해서 신제품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. 근데 그게 결코 맛이 이상하냐? 그렇지 않습니다.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잘 만들어서 마시기에도 아주 괜찮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. 자, 칵테일용으로는 뭘 써야 되느냐?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쓰면 돼요. 뭐 6년산, 12년산, 15년산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. 뭐 칵테일용이니까 이거저거 뒤섞이면 뭐 결국은 아무 맛도 안 나고, 뭐 가령 뭐 카시스에, 산딸기에, 카시스라는 산딸기에 스카치를 섞으면 결국엔 산딸기 맛만 나니 스카치는 뭐 그닥 좋은 거 쓸 필요는 없다? 그거는 아니죠. 산딸기의 양을 한두 방울 똑똑 떨어뜨려서 산딸기의 맛과 향만 살짝 살린다면 좋은 스카치를 쓰면 맛이 더 훌륭해지겠죠. 그러나 집에서 혼자 만들어 마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
뭐 재벌이 아닌 이상은 아주 엄청나게 비싼 그런 위스키를 집에서 혼자 마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6년산이든 12년산이든 본인이 원하는 가장 좋아하는 위스키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령 어느 양조장에 술이 좋고 어느 양조장에 술이 좋고 그런 건 없습니다. 어떤 사람은 어느 양조장이 가령 발렌타인이라고 치면 어떤 사람은 발렌타인이 뭐 지상 최고의 술이다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 싫은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.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되게 모든 그 메이커 양조장은 자기네가 뭐 주류 품평회에서 금메달을 다 땄다 그래요. 무슨 품평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땄다니까 딴 거겠죠. 모든 양조장이 금메달을 다 땄습니다. 금메달을 매년 양주 품평회를 하면은 금메달이 한 30개씩은 발행이 되는가 보죠. 아마도 그냥 뭐 그렇습니다. 제가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바텐더고 좀 오래 경험한 바텐더로서 드리고 싶은 스카치 추천은 본인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술을 골라라. 가성비 따지지 말고 가령 뭐 지금 출시되고 있는 그 수많은 양조장의 제품들이 정말 쓰레기 같다면 이미 망했겠죠. 이미 망했을 거예요. 근데 적어도 아직까지 안 망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충분한 판매량을 가지고 있다는 외면받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고요. 적어도 해외에 수출할 정도다 아니면 우리나라 수입업자가 이 정도는 아주 훌륭하네 라고 수입을 할 정도다 그러면 적어도 그 나라에서 이름께나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또 다른 거는 그럼 6년산 12년산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? 그냥 6년산 선택하시면 돼요. 우리나라 소주가 뭐 되게 다양하게 출시되지만 우리나라 소주가 뭐 쓰레기 같네 어쩌네 이런 평은 잘 안 하잖아요. 스카치 위스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스코틀랜드, 영국 사람, 전 세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마시는 술은 6년산이에요. 6년산.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주 같은 개념이죠. 우리나라 소주가 해외에 수출되면 양주잖아요. 외국 술도 스카치 위스키도 6년산이 수입되면 양주입니다. 우리가 괜히 비싸게 느끼는 것일 뿐이지 사실 그 품질이 나쁘진 않아요. 6년산, 12년산의 품질의 차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존재하겠지만 그냥 뭐 칵테일로 마신다든지 가볍게 마시는 용으로는 커다란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가령 30년산과 6년산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? 그렇게 못 느낄걸요?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여기서 테스트를 해봤어요.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니 6년산과 30년산을 아니면 17년산 여러 개를 섞어서 놓고 또 다른 경우에는 뭐 싱글 몰트 위스키, 뭐 글렌피딕, 맥켈란, 발베니 같은 몇 가지를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니 사람들 구별을 못하더라고요. 그냥 라벨에 30년이라고 써있으면 우와 이거 되게 좋은 거네 라고 인식하는 거고 6년산 써있으면 되게 싸구려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. 그냥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뭐 할인점이든 주류상이든 뭐 면세점이든 어디서든 여러분이 마시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맛있다 느끼는 그거를 칵테일 재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단 이 스카치 위스키를 칵테일로 즐기기 위해서는 나머지 리커나 탄산이나 뭐 가령 진저에일 같은 거든 그게 최소한으로 넣어서 스카치의 맛과 향도 살아야 되고 나머지 재료의 맛과 향도 살아야 됩니다. 그 원칙만 지킨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가장 여러분 입맛에 맞는 여러분이 맛있다 생각하는 스카치 위스키가 가장 좋은 위스키입니다. 감사합니다. 세렝게티 칵테일이었습니다.